이제 오늘 방송 킨 이유, 이건 이제 페이스북에도 써놨지만 그 방송을 아예 다시 시작하는 건 아니고, 이제 방송 시작은 좀 하던 일 마저 끝나면 다시 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좀 무리를 해서 오늘 하루 킨 이유는 이제 롤드컵 시작 전에 이제 국가대표 이제 3개 팀이 있죠. 저의 이제 잣대로 이제 예측해보기 위해서 이거를 왜 지금 해야 되냐면은, 그 담원이 한 경기라도, 담원이 내일 하잖아요. 담원이 내일 해서 오늘 급하게 킨 건데, 한 경기라도 하고 나서 예측하면은 좀 그 리턴 값이 떨어져. 그러니까 맞춰도 별로 느낌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약간 선수들 인터뷰할 때 그 이기고 나서 입 털면은 별로 느낌 없는 거 알죠? 그 경기 하기 전부터 입 털어놓고 진짜 이기면은 그게 이제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이제 최고의 그 리턴 값이 오는데, 그래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측을 해놔야 이제 틀리면 그냥 아님 말고 뭐 틀릴 수도 있지 이러고, 맞으면은 이제 노스트라다무스가 돼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담원이 이제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한번 조져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세 팀이 있죠. 세 팀이 있는데 SKT 있고 그리핀 있고 담원 게이밍 있습니다. 이렇게 세 팀이 나가는데, 일단 판단의 근거가 뭐냐? 일단 판단의 근거, 그러니까 내 예측의 근거는 뭐겠어요? 딱 맞춰보세요. 내 예측의 근거는 별거 아니에요. 일단 저는 뭐 해외 리그는 물론이고 국내 리그도 이번 시즌 본 경기 이제 딱 2개, 준결승, 결승, 이거 딱 2개 봤습니다. 그러니까 리그를 전 안 봐요. 애초에 리그를 안 보기 때문에 저의 예측 근거는 이제 내가 솔랭하다 만나서 느낀 느낌 기준입니다. 이거를 알고 보세요. 그렇다고 제가 한국 솔랭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지금은 잠깐 일이 생겨서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옛날에 좀 했거든요. 옛날에 좀 해가지고 그 느낌이 그대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개인으로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팀 전체적으로 말하는 게 낫겠지? 그럴 것 같다. 일단 제가 정글이랑 서폿은 이거 말을 안 할게요. 왜냐면은 내가 솔직히 이 두 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애초에 정글이랑 서폿 뛰는 선수들이 이 롤드컵 나간 팀은 방패형 미드랑 그 게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가 솔랭하면서 느껴본 느낌이랑 전혀 그 게임하는 느낌이 다를 거라, 저는 딱 탑미드 원딜 이거 3개만 그냥 게임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했을 때 느꼈던 느낌, 약간 그거만 말해보겠습니다. 담원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빨리 켜야겠다고 느낀 게 사실 이거야. 왜냐면은 처음 이 발단이 집게리아 메롱시티였어요. 집게리아 메롱시티가 뭐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야. 집게리아 메롱시티를 나도 누군지 몰랐어요. 나도 누군지 몰랐는데 그 너무 잘하는 거야. 그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 약간 예전에 동근이 느낌으로다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었냐면은, 뭐 라인전을 잘하는지는 나는 솔직히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고, 라인전을 잘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게임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영향력이 그 옛날 그 전성기 시절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 느낌이 빡 드는 거야. 그래서 와, 이 사람 왜 이렇게 잘하지? 해가지고 검색을 딱 해보니까 너구리더라고. 탑부터 하겠습니다. 탑이 이제 근데 뭐 이거는, 그니까 이걸 보세요. 이걸 하기 전에, 순위를 매기기 전에, 이게 이제 사실 반대로 말하면 뭐냐, 이제 서울대도 약해. 하버드대 5명을 갖다 놔도, 이제 하버드대 5명을 갖다 놔도 그 중에서도 이제 1, 2, 3, 4, 5등이 나뉘는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어쩔 수가 없어. 이제 하버드생 중에 이제 전교 1, 2, 3, 4, 5등을 딱 세워놨는데 5등 보고 너 5등임? 5명 중에 5등임? 존나 못하네?
이게 아니라는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미 그 진출한 최고 3개 팀 중에서도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 선수가 못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일단 이걸 알아주시고, 일단 탑을 보면은 탑을 이제 제 솔랭 그 만난 순서대로 이제 적어보자면은, 일단 집게리아 메롱시티가 좀 많이 셌어요. 집게리아 메롱시티의 이 포스가 너무 강력했고, 그 다음이 이제 칸인데, 칸도 이 SKT가 이게 결론을 먼저 말하고 이걸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SKT가 솔랭 폼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SKT 애들이 다 엄청 잘해 솔랭을. 이 집게리아 메롱시티가, 일단 집게리아 메롱시티는 탑을 항상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게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크고, 칸은 탑에서 진짜 거의 항상 이겨요. 칸이 지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칸이 탑에서 지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다음이 이제 이도류랑 도란, 이 두 분이 되는데, 이러면 이 두 사람이 이 맨 뒤에 있는 것 같다고 제발 욕 좀 하지 마. 아니 님 이도류랑 도란 존나 잘하는데 님이 뭔데 이 사람을 맨 뒤에 좀. 아니 이게 하버드생 1, 2, 3등밖에 없어가지고 순서를 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어쩔 수가 없어. 3명밖에 없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무튼 제가 느낀 순위는 이런데,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미드를 하는데, 미드는 좀 분류가 필요한 게, 아까도 말했지만 왜 담원 시작 전에 이걸 해야 되느냐. 이 집게리아 메롱시티랑 쇼메이커가 존나 잘해요 진짜로. 딱 느꼈어 이번에 솔랭하면서. 너무 잘해 진짜. 그 예전 전성기 시절 느껴지던 선수 포스들 그대로야. 쇼메이커 포스가 그 작년 재작년 솔랭 루키 포스예요. 루키는 그 포스가 지금은 좀 죽었거든요. 그 포스를 쇼메이커가 물려받았어 진짜로. 롤드컵 나가기 전에 솔랭 만나는데, 이게 뭘 잘하냐면은, 그니까 이게 미드는 말라인을 많이 서봤으니까 그 뭉뚱그리지 않고 그냥 자세히 찝어서 말할 수 있는데, 라인 딜교환을 엄청 잘해요 진짜. 라인 딜교환을. 그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이냐면은 5대5로 붙는 게임이지만 뭐 그럴 수가 없지만, 탑 미드 이제 탑 정글 서포트 원딜 나머지 4명이 이제 4대4로 정말 완전히 똑같은 반반을 간다고 치면은 무조건 쇼메이커가 있는 팀이 이겨. 전세계 어느 그 팀을 데려와도 무조건 그 라인 딜교환에서 벌어지는 그 차이에서 시작되는 그게 무조건 쇼메이커 쪽에서 무조건 유리하게 지나가. 그 정도 느낌을 약간 느꼈어요. 근데 그래서 이 미드는 좀 분류를 할게요. 분류를. 그래서 이게 15분 이전 딜교환, 15분 이전 딜교환은 쇼메이커가 무조건 제일 잘해. 그냥 쇼메이커가 넘사야. 이거는 라인 딜교환은 그냥 무조건 쇼메이커가 넘사야. 왜냐면은 일단 쇼메이커가 넘사고, 이거는 좀 강조를 확실히 할게. 난 쇼메이커가 무조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 그 다음이 이제 라인 딜교환이 이제 초비랑 페이커랑 약간 비슷한가? 이건 진짜 이건 틀렸다. 초비가 훨씬 잘해. 아 진짜 이거 미드는 초비가 압도적이야. 너 초비 쓰면은 초비가 존나 잘하는 건 알거든? 초비 페이커는 약간 동수로 두고. 아 초비 근데 이게 또 바뀌어요. 이게 20분 이후로 넘어가면은, 20분 이후는 그냥 모든 미드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페이커 있는 쪽이 유리해. 미드는 20분 넘어가면은, 이때부터는. 왜냐면은 이거는 여태까지 페이커가 걸어온 길이 증명하고 있고, 그 선수의 실력이, 이게 심기체가 있으면은 이 페이커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체를 게임 실력이라고 따지면 일단 이 두 개가 너무 완성이 돼 있어. 이 심기가 그 게임 외적인 모든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큰 무대 중압감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느끼고.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선수 개인 체질이 너무 그 이런 무대에서 이미 유리하게 설계가 돼 있어. 그래서 미드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 아까 말했지만 정글이랑 서폿은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왜냐면은 이 롤드컵 나간 팀들 중에는 방패형 미드랑 호흡을 맞춰본 정글이랑 서폿이 없기 때문에, 그 제가 게임하면서 느끼는 느낌이랑 이 선수들 실제 실력은 너무 그 괴리가 심해가지고. 아니 제가 다른 건 그런데 미드는 좀 네가 잘 모르네. 미드는 좀
근데 이런 게 평가가 되게 금방금방 바뀌는데 솔직히 그러니까 언제였지? 6개월 전인가? 썸머 시즌인가 스프링 시즌인가 그때만 해도 초비 라인들 교환이 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롤드컵이 제일 임박한 이 시점에서 만나본 느낌은 이제 이거다 이거죠. 이게 탑미드가. 그럼 이제 원딜이 있는데 원딜은 내가 옛날에는 원딜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새 좀 생각이 바뀐 게 그 어느 정도 이제 맨 위에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너무 상체 영향을 크게 받아.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한 게 원딜 약간 원딜이 아무리 잘해봤자 상체가 딸리면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원딜은 비교를 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난하게 반반 갔을 때 이제 누가 더 최고냐 이거를 따져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이것도 진짜 이게 사실 다 이렇게 정해두긴 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등호를 써놓긴 했지만 이 부등호 아래에 사실 이 는이 깔려 있어도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거든요. 크거나 같다 이거를 세워도 그러니까 이 크다는 것도 사실 되게 미묘한 차이고 이 정도 선수들 수준에서는 언니 잘 모르겠어. 내가 알려줘? 원딜은 근데 원딜이 좀 애매해. 원딜은 진짜 거의 다 등호 같아. 아 근데 이제 테디 바이퍼 뉴클리어 이렇게 있는데 테디 바이퍼가 뉴클리어 상대로는 부등호를 가지지 않을까. 테디 바이퍼 두 개 중에 이제 등호를 세우자면 그게 좀 너무 애매한데 왜냐면은 사실상 이게 솔로 랭크 돌리다 보면은 딱 들어가잖아요 게임에. 그러면은 솔로 랭크에서는 원딜이 되게 중요해요. 솔로 랭크에서는 원딜이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은 딱 들어갔는데 이 팀에 이제 뭐 시케충님이 입장하였습니다. 뭐 아니면은 뭐 CCCC 뭐 어쩌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웃음이 나오거든요. 약간 여러분들은 이걸 느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원딜도 하지 말아야겠다. 원딜 좀 애매하다. 원딜 너무 애매하다 원딜이. 그리고 솔직히 원딜도 내가 좀 원딜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좀 모르겠어. 정글 서폿은 아예 모르겠고. 근데 맞아요. 롤드컵을 못 나갔지만 지금 테디 바이퍼급 안정감을 주는 솔랭 원딜이 한 명 있거든요. SKT 연습생 구마유시 닉 달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거의 이제 그게 있어요. 이기는 카드가 있어요. 데프트, 바이퍼, 룰러, 이제 테디, 구마유시 이렇게 원래 구마유시 없이 4명이었는데 데프트, 룰러, 바이퍼, 테디 이렇게 4명이었는데 아니 구마유시 그 사람 좆된다니까? 솔랭? 진짜? 그 대열에 합류했어요 이미 느낌이. 정글이랑 서폿은 진짜 아예 못하겠다. 왜냐 정글이랑 서폿은 내가 뭐라 할 그게 아예 없다. 이제 클리드랑 만나면 왜 지냐고 물으면은 근데 클리드랑 만난 판에서 클리드가 못한 판은 없었어. 클리드랑 만났을 때 내가 좀 존나 쌌어요 진짜로. 솔랭 하는데 좀 그런 판이 몇 개 있긴 했어. 그래 좀 미안한데 아니 사람이 하다면 못할 수도 있지 뭐 어쩌겠어. 그건 이제 클리드랑 나랑 안 맞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클리드랑 만났을 때 클리드는 되게 잘해줬는데 내가 좀 이유 없이 솔로킬 따일 때가 좀 많아요. 근데 클리드랑 만날 때 그게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치 내가 이제 클리드한테 좀 안 좋은 기억을 심어줬지. 그리고 쇼메이커한테는 안 좋은 기억을 이제 새김 당했고. 지금 담원은 나갔잖아요. 쇼메이커가 없잖아 솔랭에. 쇼메이커가 솔랭에 없어. 이게 10판 돌리면은 두세 판은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만나기 싫어도 어차피 똑같은 애를 만나요. 열판 돌리면 이제 페이커 2판, 뭐 초비 2판, 뭐 쇼메이커 2판, 뭐 루키 2판 이렇게 만나는 애만 계속 만나 어차피. 그렇게 똑같은 애를 만나는데 쇼메이커가 없으니까 좀 편해. 근데 이것도 말하는 것도 약간 좀 그렇게 좀 다를 수도 있는 게 이게 쇼메이커가 창으로 방패를 뚫는 능력이 워낙 유독 뛰어난 건지 아니면은 창 대 창에서도 그 날이 유지가 되는지 날붙이가 그걸 나는 모르니까. 그거 내가 알아. 상대 창 궁극대 궁극의 창기에 붙잖아. 그 창대 창에서 절대 한 번도 안 접은 애가 있어. 그게 바로 초비. 초비가 창 사냥꾼이야. 진짜 이거. 초비가 진짜 초비 앞에서는 그 길을 못 쓴다니까. 아니 내가 진짜 아니 나는 유추 저는 유추가 아니에요. 본 데이터를 토대로 아니 진짜 아니 이거는 초비는 진짜 미드에는 신이야. 이거 감당이 안 돼. 근데 뭐 아니 근데 쇼메이커가 나가서 이게 솔랭이 편한데 그 빈집털이라는 그 말이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이게 큐가 좀 안 잡히거든요. 많이 큐가 엄청 안 잡혀요. 그래서 솔직히 좀 걱정돼. 이거 뭐지? 이 선수들 출국 전에 혹시 못 끝내면은 이거 엄청 안 잡힐 텐데 지금도 엄청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선수들 출국 전에 빨리 해야 돼. 오늘 원래 이렇게 하루를 낭비할 때가 아닌데 시작 전에 예측 조전할 맞다 총평을 안 했구나. 총평. 그러니까 선수들 개인이 아니고 이제 총평을 따지자면은 원딜 아까 원딜 얘기를 안 했잖아요. 원딜을 이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원딜은 등호를 세울 게 아니고 그게 있어. 그러니까 SKT에서는 이제 테디가 최고고 그러니까 SKT에 바이퍼가 들어간다? 그러면 SKT 테디보다 못해요. 근데 오히려 그리핀에 테디가 들어간다? 그럼 그리핀 바이퍼보다 못해. 그러니까 원딜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랭에서는 솔직히 이미 어느 정도 정점이라 그냥 있으면 든든한 거지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원딜은 약간 팀 따라가는 것 같아. 그럼 서포 차이 아닌가요? 서포터는 하나도 몰라가지고 지금 담원 유럽 솔랭 잘하던데 쇼메 32판 31챔프 승률 88%. 그건 그냥 놀고 있는 거고 32판 31챔프는. 근데 이게 나는 솔직히 그 이번 연도에는 우리나라가 좀 그러니까 어느 팀이 됐건 우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번 연도에도 좀 성적이 안 나오면은 진짜 그 위상이 좀 많이 무너질 것 같아. 솔직히 나는 한국 솔랭 위상에 좀 의존도가 큰 사람이라 그 한국이 우승을 해야 이게 내 값어치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누가 됐건 필요 없고 그냥 우승을 해야 돼. 총평을 하자면은 제일 우승할 것 같은 팀. 그러니까 우승 확률이라고 할게. 우승 확률은 일단 내가 볼 때 그래도 SKT가 제일 높아 일단 무조건. 왜냐면은 이게 또 우승 확률이랑 그거 알아요 여러분? 우승 확률이랑 준우승 확률이랑 4강 확률이랑 또 다 다른 거? 내가 볼 때 SKT는 결승 가면은 페이커가 있는 이상 거의 우승이야. 그러니까 우승 확률은 SKT가 제일 높아. 그렇다고 이제 근데 SKT는 지금 다 세가지고 솔랭에서는 SKT가 왕이에요. 지금 느끼는 그 전체적인 그 총합의 힘은 일단 SKT가 지금 왕이고 SKT 선수들은 솔랭에서 만났을 때 1인분 이상 못하는 사람이 없어. 그거는 이제 그리핀 담원 똑같은데 그래 1.5인분 이상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제 잘하는 거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쇼메이커랑 너구리가 너무 잘해가지고 쇼메이커랑 너구리 믿고 이제 DWG 하고 싶은데 진짜 쇼메이커랑 너구리 최근에 만나본 그 솔랭 폼이 너무 파괴적이어가지고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그리핀이 3등에 오는데 그리핀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버드생 1, 2, 3등 세워놓은 거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게 지금 우승할 확률 순위라고 해놨는데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진짜로 만약에 다른 해외 수준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다 4강 딸이 8강 딸이 할 수도 있어. 조별 탈락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좀 조건부를 붙이자면은 담원이 일단 첫 그리핀이 아니라 첫 롤드컵 출전이라 좀 불안하잖아. 그리고 약간 그리핀은 약간 그래도 균형이 완성돼 있는 느낌인데 담원은 좀 불안한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볼 때. 여러분이 봐도. 그래서 담원이 만약에 그 지금 뭐였지 그거 플레인 스테이지 지금 하는 거 우리 3시드 돼가지고 그 바닥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게 좀 불안해 솔직히. 그게 상대가 못해서 불안한 게 아니고 거기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솔직히. 왜냐면 거기도 한 가닥 하는 애들 온 거잖아 솔직히. 해외에서 다 이미 그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거기서 진짜 운 나쁘면 그냥 광탈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그걸 딛고 이제 다전제까지만 올라온다. 다전제가 8강부터잖아요? 만약에 8강까지 올라온다. 8강까지 올라오면 결승까지는 갈 것 같아, 담원은. 근데 이제 8강 전에 오히려 탈락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핀은 모르겠고, SKT는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그 페이커의 그 경력 때문에 항상 볼 때마다 약간 믿음이 가잖아요. 결국 그 마지막에 붙잡을 거 없을 때 바지가랑 다 페이커 바지가랑이 붙잡으면서 기대하잖아. 솔직히 다 까는 애들도 마지막에는 결국 그 한 팀밖에 안 남으면은 작년에도 한국팀 한 팀 남았을 때 그 한 팀 바지가랑이 붙잡고 다 제발 그냥 이어달라고 질질 쌌잖아. 난 그때 다 기억해요. 작년에 SKT 못 나갔지만 작년에 그 마지막에 KT 남아가지고 아 루키 르블랑 템 못 사온 거 아직도 생각나네. 그래서 뭐 담원이 8강까지만 올라오면은 진짜 결승까지도 갈 것 같다 이 말 하려고 사실 오늘 켰어요. 그 쇼메이커랑 너구리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진짜 잘하더라고. 대호 형이 오늘 우리 집 와서 나한테 한탄한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이거 내가 그리핀 나왔는데 그리핀 애들 이미 우승할 전력이라 우승하면은 나만 그 호구되는 것 같아서 불쌍해질 것 같다고 이런 말 했는데 이제 솔직히 그 뭐지 그런 이해관계 같은 거 다 빼고 그리핀이 우승을 할 수밖에 없어. 이걸 내가 일단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왜냐면은 다 그러니까 롤드컵 나간 팀은 다 자기네들은 다 자기 팀이 무조건 우승 전력이라고 생각하겠지. 왜냐면은 롤드컵을 나갔다는 것 자체가 최근 경기 다 이겼다는 건데. 오늘 이 말 하려고 미리 켰습니다. 이 예측이 이제 맞으면은 나는 이제 예언가가 되는 거고 틀리면 그냥 아님 말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근데 맞지 않을까 솔직히? 나는 탑미드 원딜은 솔랭 폼이 대회 폼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승할 확률 제일 높은 거 SKT라니까? SKT가 일단 칸이 솔랭에서 만났을 때 칸이 라인전 지는 거 본 적 없고 클리드 만났을 때 못하는 거 본 적 없고. 그러니까 얘는 잘하면 잘하지 못하진 않아. 근데 이제 그거 기반으로 20분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페이커가 전세계 모든 미드라이너 상대로 그 우위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텀에 시케충이 있다? 그러면 좀 든든하긴 해요. 일단 바텀에 시케충이 있으면 약간 이긴 느낌 많이 들어요. 시케충 대신 괴물진은 어떨까요? 그건 약간 그건 약간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약간 재밌지.